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제 이제 명도 관련해서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좋다라는 게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여러분이 경매를 하시면서 명도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도 많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댓글 남겨놓으신 게 있어요. 구독자분께서 역시 명도 때문에 문의 남겨놓으셔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뭐 답이 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소장님 명도 경험담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최근 낙찰받은 건이 있습니다. 관리비도 3개월 정도 연체되어 있어 조만간 단수 예정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관리비 내역 중 수도 사용량을 확인해 보니 사용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10월부터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매 열람 서류를 확인해도 소유주 연락처도 없고 난감합니다. 연락처는 남겨두었는데 계속 기다렸다가 강제 집행을 진행해야 될지 조금 갑갑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여러분 뭐 인터넷 이런 데 이렇게 뭐 두들겨 보면은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뭐 평당 뭐 10만 원이다, 평당 몇만 원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실제 정말 사람이 안 살아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살림이 다 있다라는 기준 하에서 한 30평대 아파트, 30 몇 평짜리 이런 아파트를 실제로 강제 집행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매각 허가를 받아서 그 짐을 매각 허가를 받아서 동상 경매로 처리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벽하게 해내려면은 아무리 적어도 5, 600만 원 이상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을 찾아내서 이렇게 하는 게 협상을 하는 게 최선인 거죠. 근데 이분 이제 제가 그랬어요. 사건 번호 문자로 알려주세요. 참고하고 공개 안 하겠습니다. 했더니 문자가 왔어요. 조금 전에. 그래서 열람을 해보니까 뭐 11월 초에 낙찰을 받으셨어요. 아직 잔금은 납부 전이고요. 지금 이제 11월 초고 관리비가 그렇게 그래도 많이 밀린 건 아니에요. 여기는 3개월 정도 연체돼 있는데 제가 어제는 그러니까 뭐죠? 김해 있는 아파트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또 명도 이제 착수한다고 울산을 갔는데 잔금 납부했고요. 거기는 수도 사용량이 한 3년 정도 없어요. 3년 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관리소장 같은 소장님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 그게 살아 있을까요? 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몇 년 동안 이제 없었던 집인데 여기는 그래도 3개월 아닙니까? 3개월이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벌써부터 하지 마시고요. 음, 연락처를 관리사무소에서는 원래 소유자 연락처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전화를 해도 뭐 귀찮아서 안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화가 정지되지 않은 이상은 뭐 예를 들면 문자를 보낸다든지 하면은 볼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 가서 그 사람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우리가 얘기를 해봤자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저기를 문자 보낼 내용을 정리해서 그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달라고 하세요. 나는 뭐 몇 월 며칠 날 여기 낙찰받은 낙찰자 누구누구이다. 잔금은 언제 언제 납부할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경매라고 하더라도 나는 강제 집행으로 이걸 처리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래서 몇 번이고 찾아왔는데 못 만나서 관리사무소에 이렇게 부탁을 해서 문자를 보내달라고 한다. 나는 원만하게 잘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 이사비도 드리고 미납관리비도 내가 정리를 해드리겠다. 그리고 옮길 수 있는 이사 비용도 드리겠다. 그러니까 연락을 좀 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좋은 취지로 문자를 보내세요. 직접 보내지 못하니까 그 사람 관리사무소에 부탁을 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 연락처도 같이 넣어주세요.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그런 거는 관리사무소에서 해줍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락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이제 또 한동안 연락이 없으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부탁을 해서 몇 번이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나중에는 좋게 좋게 얘기해서 계속 연락이 없으면은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나는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강제 집행을 하면은 비용이 뭐 얼마 얼마 정도 든다고 얘기하더라.
그런데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을 내가 부담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제 당신한테 내가 이 강제 집행 비용도 전부 다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보다 원만하게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연락 달라. 그때그때 맞는 약간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문자를 계속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관리사무소 쪽으로는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경매 서류를 열람해도 소유자 연락처도 없고 난감합니다. 그래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은 권리신고하고 배당 요구를 하는 임차인이 있으면 이렇게 열람하면은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배당 신청서에 보면은 전화번호가 있죠. 확인이 쉽습니다. 자, 소유자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은 있습니다. 대부분은 어떤 경우에 있냐면은, 그렇죠. 많은 경매 사건의 한 6, 70%는 근저당권, 그러니까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못 내서 은행에서 경매 들어오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는 그 은행에서 이제 서류를 쭉 이렇게 넣거든요. 이렇게 경매 신청하면서 관련 서류를. 거기 보면은 처음에 진짜 대출 신청할 때 채무자로서 가가지고 날인하고 인적사항 쓰고 전화번호하고 도장 찍고 막 하지 않습니까? 서명한 거. 그 서류부터 다 들어오기 때문에 차분차분히 보면 거기 전화번호들이 있어요. 거기 전화번호가 있는데 근데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류 열람해도 연락처가 없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가 아닌가 보군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각종 다양한 방법을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놨는데 저도 각종 다양한 방법은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얘 카드사 강제경매입니다 라고 했어요. 카드사 강제경매입니다 했는데 카드사에서 글쎄 알려줄지 알 수 없지만 일단 카드사에도 전화를 해보세요. 카드사에도 전화를 해보시고요. 뭐 안 알려줄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도 해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낙찰받은, 저는 이제 저도 제 물건 낙찰받고 고객님들 것도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 교육생들도 낙찰받고 그러니까 많은 사건들을 계속 보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낙찰받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육생 받은 이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전화를 했대요.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냥 가르쳐 주더래요. 놀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근데 뭐냐면은 그 채무자가 만약에 낙찰자가 전화 오면 가르쳐 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일을 하다 보면 관리사무소에서 알려준 경우 있었어요. 혹시라도 찾아오면 알려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카드사에서 알려줄지 안 알려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문의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건 번호를 주셔서 제가 문자로 주셔서 이 사건을 한번 봤거든요. 이 사건 보니까 그래요. 카드사예요. 근저당 요리은행 이렇게 돼 있고 한데 뭐냐면은 문건 처리 내역을 가만히 봤습니다. 제가 여기 문건 처리 내역을 보니까 뭐 채권자, 뭐 보증서 제출, 등기필증 제출,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내려가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등기부에 없는 적인데요. 기타 김땡땡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제출. 그리고 또 11월 5일 날 뭐냐면은 기타 김땡땡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제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 개인의 이름이 있으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라는 거는 뭐냐면은 임차인들이 보통 하는 거잖아요. 임차인들은 뭐냐면 경매가 시작이 되면은 집행관이 현황조사 나가고 그때 못 만났으면은 서류도 붙여놓고 오고 그리고는 전입세대 열람에서 또 들어있는 소유자 아닌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도 경매 개시결정 등기 그죠? 경매 개시된다라는 통지를 하고 권리신고하라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배당 요구일 이전에 볼등하지 않습니까? 뭐 늦게도 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경매 낙찰되고 직후에 이런 게 들어왔어요. 김땡땡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제출. 제 생각에는 김땡땡이 글쎄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김땡땡이 개인인지 아닌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지금 이 낙찰자 입장이라면은 서류 열람을 다시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서류 열람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서류를 쭉 보면서 이 최근에 들어온 거 김땡땡 씨가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는 그러면 이 권리신고하고 배당요구 신청서를 한 이 김땡땡에 대해서 이 사람의 연락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저는 연락을 해볼 것 같습니다. 연락을 분명히 소유자 김 채무자하고 관련되는 뭔가 돈 문제라든가 뭔가 얽혀 있으니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김땡땡이는 소유자 연락처를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문의를 해서 상황을 파악을 해보고 서로 간에 좀 협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지금 다른 걸로는 어떻게 실마리를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실마리를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이제 보낸 거거든요. 법원에서 서류를 보내는 거는 등기부상에 기재돼 있는 모든 관련된 이해관계인들, 그리고는 전입돼 있는 사람 있으면 전입돼 있는 사람 이쪽으로 다 최고서를 보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보면은 김땡땡이란 게 없어요. 김땡땡이라는 그게 없는데 최근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은 뭔가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관리사무소에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 낙찰자 본인께서도 뭡니까? 경매 진행 절차에 대해서 지금 며칠 날 어떻게 경매가 있었고, 그리고는 나는 낙찰받은 누구이고 지금 잔금 납부를 언제 하고 하니까 어떻게 하자는 내용의 취지를 써가지고 현관문 사이에 이렇게 끼워놔야 되겠죠. 그죠? 현관문 사이에 끼워 놓으시고, 그리고 계속 우리가 왜 집 앞을 지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혹시라도 한번 왔다 가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눈에 잘 안 띄는 그 스카치 테이프, 유리 테이프, 투명 테이프 있잖아요. 그거를 문 요 앞에 보이는 데 말고 문이 있으면, 현관문이 있으면 문짝 그 위에 있죠. 그러면 현관문 제일 윗부분하고 문 틀하고가 이렇게 딱 붙어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테이프를 착 붙여 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며칠에 한 번씩 가보세요. 그럼 그게 떨어졌는지 뭔지. 사람이 드나들면 그게 떨어질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연락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게 고스란히 그대로 있으면은,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뭐, 강제 집행을 해야 되면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강제 집행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비용은 짐이 많으면 많이 들고, 짐이 적으면 적게 듭니다. 뭐,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최선을 다해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쪽에 협조를 요청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문건 송달 내역을 보니까 뭐 김땡땡 해서 배당 요구하고 뭐 들어온 게 가장 최근에 있으니까 그 부분도 다시 열람을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무슨 연락처가 있으면은 그쪽에 연락을 해가지고는 이 소유자하고의 어떤 관계도 물어보시고, 소유자 연락처도 물어보시고, 협조를 요청하시고, 그렇게 하고 또 메모도 꽂아놓고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 소유자가 젊은 사람이었다. 만약에 소유주가 그러면은 그 앞집에 있죠. 젊은 사람이 살면 애기들 있고 뭐 이러면은 앞집, 윗집 뭐 이렇게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조금 뭐 하지만은 벨 눌러서 혹시라도 몇 호 잘 아시냐고 그러면은 서로 간에 이렇게 잘 아는 교류하는 이웃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정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본인의 연락처도 전달하면서 혹시라도 그 자기들끼리 전화번호 알고 있는 경우 있거든요. 몇 군데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한번 찾아보시는 방법도, 수소문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낙찰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시고, 혹시라도 진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에 또 봉착하면은 다시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뭐 아는 한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댓글 여기 보면은 어, 청라에서 상가 두 개를 낙찰 받았는데 하나는 벌써 뭐 이렇게 다 명도하고 임대나 매매 준비 중이랍니다. 그런데 한 칸은 내부에 집기가 있어서 잔금 낼 때, 그러니까 인도명령 신청해 놓고 대기하는데, 점유자가 통화하면서 뭐 통화는 하고 하는데 협상이 잘 진행이 안 되나 봐요. 협상이 협상이 잘 진행이 안 될수록 법적 절차에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압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압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별 그럴 건 없어요. 사실은 뭐 사람이 살고 있는 데 가서 집행관이 막 이렇게 막 문 따고 들어가고 이래야지 압박이 되는데, 사실 상가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진행은 해야 돼요. 하지만 진행을 하면서
이 사람한테는 뭡니까? 연락도 없고 금액까지 이사 비용까지 그죠? 이렇게 짐 드러내고 명도비 금액까지 제시했는데 연락이 없대요. 집행을 해야 할까요? 뭐 어제까지 결정해달라는데 연락이 없어서요. 다시 또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경우에도 강력하게 이제는 문자를 보내세요. 말로 할 필요 없이 문자나 카톡을 보내십시오. 집행한다. 집행을 하면 집행 비용이 얼마 정도 예상된다. 그리고는 그 집행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동상경매로 해가지고 다 처분할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소요되는 예상되는 비용을 약간 부풀려 가지고요. 그 비용을 청구할 것이다라고 법적으로 그쪽으로 다시 급여나 다른 재산 쪽으로 청구가 들어간다. 끝까지 우리는 받아낼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적미적하게 하지 말고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사 갈 데가 없어서 정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좀 안 됐기도 하고 그런데 상가 있잖아요. 상가에 쓰지도 않으면서 짐 팽개쳐 놓고 차라리 그러면은 우리 이제 필요 없고 하니까 이걸 처분해 그냥 임의로 처분하세요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고 이렇게 애를 태우는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강력하게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처분하겠다 그래 법적 절차를 밟아서 처분하고 그 돈을 법적으로 그쪽으로 그 채무자 쪽으로 저기 가압류라든지 다른 재산이나 급여 쪽에 압류라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는 이거를 받아낼 거다. 꼭 그렇게 가야 하겠느냐.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좀 강력하게 나가시면은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다 명도에 관한 거였는데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는데 뭐 도움이 될런지 구독자분들께서도 이거 들으시면서 아 소장님 그거도 뭐 그런데 제 생각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이런 비법이 있어요 하는 거 있으면은 밑에다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이 두 분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토요일이네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봬요.